a preparar bien esas cosas que hemos aprendido dentro de lo que ellos 다들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Good afternoon, everybody. 여러분들이 식사 후에 보실 수 있게 제가 재미있는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소식이냐?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죠. 지금 1차전에서 손흥민 선수의 활약으로 2대1로 승리했던 LAFC였는데 2차전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월요일날 오전 10시 30분에 열릴 예정인데 이 경기 전에 이제 LAFC 공식 홈페이지에서 손흥민 선수를 역대급으로 극찬을 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프리뷰 기사인데 미국 매체에서는 이번 경기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1차전에 오스틴 감독이 손흥민 선수 덕분에 멘탈이 터졌습니다. 근데 또 2차전을 앞두고 인터뷰가 있었는데 그 인터뷰에서 또 이렇게 멘탈이 터지면서 손흥민 선수를 콕 집어서 극찬을 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스틴 감독 인터뷰 전해드리는 거는 제가 가장 먼저 전해드린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제가 속도 전에서 항상 이김에도 불구하고 아직 제 채널이 대형급은 아니다 보니까 지금 정체기도 걸렸고 영상 노출을 안 시켜주더라고요. 제가 멘탈 나가지 않고 더 영상 더 많이 제작할 수 있게 아직 구독 안 하시고 시청만 하시는 분들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관련 소식들 바로 알아볼까요? 해당 소식은 LAFC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해졌고 2차전 경기를 앞두고 프리뷰 기사였습니다. 여기서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극찬이 터지는데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LAFC는 웨스턴 컨퍼런스 준결승 진출을 앞두고 오스틴 FC와의 2차전을 위해서 텍사스 오스틴으로 향한다. 이번 경기는 2025년 아우디 컵 플레이오프 1라운드의 일부다. LAFC는 지난 수요일 밤 LA에서 열린 1차전에서 2대1로 승리하면서 시리즈에서 1승을 먼저 거두고 있는 상황이다. 일요일 Q2 스타디움에서 승리한다면 3차전을 할 필요가 없고 4시즌 연속 컨퍼런스 준결승전에 진출할 수 있다. 미드필더 틸만은 금요일 훈련 후에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3차전을 기대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매 경기에서 이기길 원합니다. 이번에도 그럴 겁니다. 그 외에는 다른 생각이 없습니다. 하면서 틸먼이 패기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경기에 대해서 프리뷰를 시작하는데 LAFC는 1차전에서 예상대로 2대1로 승리를 거뒀다. 6번 시드 오스틴은 원정에서 수비적인 전략을 취했고 3번 시드 LAFC는 낮은 블록을 뚫기 위해 고전했다. 홀링스 헤드의 슈팅이 굴절되면서 20분 만에 오스틴 키퍼 수투버를 넘기면서 선제골이 나왔다. 그 이후 여러 번의 LAFC 찬스가 있었지만 63분 존 갤러허가 동점골을 넣으면서 균형을 맞췄다. 그렇지만 79분 손흥민과 부안가의 연계로 시작된 공격에서 교체 투입된 오르다즈가 마무리하면서 2대1로 승리했다. 하면서 결국 흥부 조합이 만들어냈다. 그리고 오르다즈가 골을 넣었다라고 지난 경기에 대해서 요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체른돌로 감독은 경기 후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가 너무 깊숙이 내려앉은 수비를 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압박을 놓치면 상대가 공을 계속 박스 안에 밀어넣고 세컨드볼, 핸드볼 등 위험이 생깁니다. 이런 건 불필요했죠. 그리고 오늘 마무리가 없었지만 손흥민 부안가는 여전히 위험했고 많은 찬스를 만들었습니다. 델가도와 홀링스헤드도 박스 안에서 좋은 순간들을 보여줬습니다. 하면서 이제 지난 경기에 대해서 짤막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손흥민 선수를 극찬하기 시작하는데 손흥민은 플레이메이커였다. 손흥민은 팀의 5번의 유효슈팅 중에 2번을 기록했다. 비록 득점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손흥민의 영향력은 경기 전반에 걸쳐 뚜렷했다. 손흥민은 8번의 키패스와 3개의 크로스를 성공시켰고 8개의 코너킥을 시도해서 상대를 압도했다. 또한 팀 내 최다 3개의 파울을 유도했다. 체른돌로 감독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오늘 손흥민은 정말 잘해줬습니다. 그는 미드필더와 공격을 이어주는 역할을 완벽히 해냈죠. 손흥민의 템포 조절과 패스 선택은 우리 팀의 공격 리듬의 핵심이었습니다. 정규 시즌 10경기에서 손흥민은 35개의 키패스를 기록하면서 팀 내 4번째로 많은 수치를 남겼다 하면서 이게 조금 영국 매체의 평가가 조금 다르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영국 매체에서는 키패스 잘한다고 칭찬 안 해줬거든요. 근데 미국 매체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플레이메이커였다. 그리고 돌로 감독도 손흥민 선수가 경기를 이끌었다. 그 때문에 공격 찬스가 더 많이 나왔다. 사실상 우리의 공격을 이끌어준 것은 손흥민이었다라고 언급했고 그리고 이 기사에서도 역시 10경기 뛰었는데 키패스가 벌써 35개가 나왔다 라면서 영국 매체와는 차원이 다르고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는
미국 매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 기사의 마무리 부분만 요약해서 보여드리면은 정규 시즌 동안 원정 11경기에서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면서 메이저리그 사커 최고 기록을 세웠던 LAFC의 그 정신력을 이번 경기에서 다시 발휘해야 된다. LAFC는 그때 댈러스 원정에서 원정 무패 기록 12경기에 단 한 경기 차이로 근접했었다. 하지만 오스틴 원정에서 1대0으로 패배를 했다. 홀링스 헤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정리해보면 메이저리그 사커 컵으로 가기 위해서는 3-4경기만 잘 치르면 되는데요. 홀링스 헤드는 우린 어떤 곳으로 원정을 가던 이길 자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낼 겁니다. 플레이오프 축구는 그냥 다릅니다. 그 안에 뭔가 특별한 게 있거든요. 장소는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할 것이고 최고의 상태의 LAFC는 그 누구도 상대하고 싶어하지 않는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면서 홀링스 헤드 역시 경기 전에 이렇게 패기를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LAFC가 그냥 한 5-0으로 발라버리고 손흥민 선수의 멀티골 해트트릭 터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프리뷰 기사에서 극찬하는 손흥민 선수의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소식으로 이제 오스틴 감독이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뭐라고 언급하면서 이번 경기 전에 두려움을 표시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스틴 감독이 2차전을 앞두고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뭐라고 언급을 했는지 제가 영상 자막 번역 달아놨거든요. 그거 보시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Tuvo tiempo de poder ver video del partido pasado que identificó tanto del lado de LA como de Austin para saber cómo poder mejorar para el domingo. 자, 이렇게 먼저 2차전 준비를 어떻게 했냐라는 질문이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오스틴 감독은 다음과 같이 답변했습니다. Bueno, creo que parecidas sensaciones a las que teníamos después del partido, porque fue un partido que muy claro de ver qué es lo que estaba sucediendo. Hay otros partidos que cuesta un poquito más, pero este era muy claro. Y bueno, sí que es verdad que después de viendo el vídeo hemos aprendido algunas cosas, más para entrar en detalle, que haremos sobre todo mañana, cuando hoy prepararemos todo bien, tendremos algunas reuniones individuales con algunos jugadores, pero sobre todo mañana es cuando vamos a preparar bien esas cosas que hemos aprendido dentro de lo que ellos hicieron. Es verdad que... 자, 여기까지죠. 여기서부터 이제 손흥민 선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전에 1차전의 경기에서 배운 점은 명확했다. 이제 조금 분석하기 어려운 경기가 있는데 너무 명확했기 때문에 일단은 선수들과 개별 미팅을 통해서 어떻게 대처할지 지시할 것이고 이제 본격적으로 훈련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하는 오스틴 감독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손흥민 선수가 너무 위협적이었다라고 이제 2차전 경기를 앞두고 두려워하는 오스틴 감독이었는데 제가 그거 영상으로 오스틴 감독이 뭐라고 하는지 보여드리고 해당 장면도 같이 넣고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Que las 2 o 3 veces que ellos encontraron a Son entre líneas nos generaron peligro. Lo redujimos a muy pocas veces, pero es verdad que cuando él recibió en esos espacios nos creó peligro, es algo que tenemos que tener en cuenta y cómo defender mejor esas acciones, que es algo que también podemos aprender de este partido y sobre todo a nivel ofensivo. 자, 여기까지 보시면은 손흥민 선수가 공간에서 공을 잡는 것을 최소화하긴 했지만 손흥민 선수가 공을 잡을 때마다 너무 위협적이었다. 그래서 그런 손흥민을 막는 것이 1차전에 우리가 얻은 교훈이었다라고 말을 하는 이 오스틴 감독이었는데 와, 어떤 장면인지 제가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장면이었느냐. 보시면 아시겠지만 35분 손흥민 선수가 공간에서 공을 잡았죠. 그리고 나서 그냥 미친 드리블 치면서 5명을 무력화시키면서 박스 안에 들어가서 슈팅을 때렸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공간에서 공을 잡을 때 이렇게 위협적인 장면이 하나 나왔고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42분에 또 공간에서 공을 잡고 미친 드리블로 원맨 플레이를 하면서 공간으로 들어가는 부안가한테 패스. 부안가가 슈팅을 때려서 막혀나가면서 튕겨버려 나가긴 했지만 손흥민 선수가 또 공간에 들어가자 위협적이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골 장면이었습니다. 이렇게 오스틴 선수가 손흥민 선수를 잡아서 넘어뜨리려고 시도했지만 버텨냈고 손흥민 선수는 이렇게 공간으로 들어가고 있는 부안가한테 패스. 부안가가 다이렉트 슈팅 수비 맞고 굴절. 이 공을 오르다 지금 맛있게 받아 먹으면서 손흥민 선수가 공간에 들어갈 때마다 엄청나게 위험했던 장면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스틴 감독은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다시 보실까요? Muy pocas veces, entre líneas nos generaron peligro. Lo redujimos a muy pocas veces, pero es verdad que cuando él recibió en esos espacios nos creó peligro, es algo que tenemos que tener en cuenta y cómo defender mejor esas acciones, que es algo que también podemos aprender de este partido y sobre todo a nivel...
자, 보이시죠? 이래서 손흥민 선수가 너무 위협적이었다라면서 2차전 경기 전에도 손흥민 선수를 언급하면서 손흥민 선수를 두려워하는 멘탈이 터진 오스틴 감독이었는데, 와, 손흥민 선수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2차전을 앞두고 손흥민 선수를 두려워하는 오스틴 감독의 인터뷰 내용도 전해드렸는데, 이런 거 제가 가장 먼저 올립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대형 채널로 만들어 주셔서 제가 더 열심히 영상 찍어낼 수 있게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스 있거든요. 더 영상 제작할 것을 약속드릴게요.